다시 바로 이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하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여태 살아오면서 내 주변 사람들은 그냥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그냥 걱정 없이 가끔씩 어디 여행 가고 뭐 이렇게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다 전부인 것 같아. 그러나 나는 그렇게 쳇바퀴 돌 듯한, 분명히 불교의 윤회설로 따지면 이런 삶을 수도 없이 살아왔던 것 같은데, 아니 사실은 이런 삶을 수도 없이 살아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인류가 지금 문명이 그 속도로 발달한 것은 불과 몇백 년에 불과하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채 몇백 년도 되지 않잖아. 대한민국이 100년도 아직 안 됐지. 대한민국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네. 그리고 미국도 기껏해야, 어쨌든 인류는 아무리 오래된 현대 문명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100년, 그 금방이야. 100년도 안 돼. 한 인간이 100살까지 산다면 그냥 한 세대에 불과해. 근데 불교의 윤회설로 따져서 이런 삶을 수도 없이 살았다? 이건 애초에 가정을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가정이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윤회를 하면서 반복해서 살기는 싫다 이 얘기지. 그리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를 일이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예측 못하는 몇 년 후에 어떤 거대한 사건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문제고, 따라서 이왕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호흡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한, 그냥 남들처럼, 아니 그것도 남들처럼이 아니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아니니까,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그나마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삶이니까. 근데 그런 삶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기에는 내 성에 차지 않는다. 한번 내 뜻대로 이 세상을 한번 움직이고 싶다. 이 세상 전체를 못 움직인다면 적어도 우리가 함께 뜻을 합쳐서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라도 우리의 뜻대로, 어떤 다른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만의 낙원을 정립해서 그 공동체로서 이 삶을 영위하고 싶다. 그래서 가능한 대대손손 이 삶의 패턴을 물려줘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여기 찻길이 있었네. 학선암. 일단 가봐야 좋았으니까. 아, 산길일 줄 알았더니 이런 길은 싫은데. 그 누군가가 한 번씩 낙엽을 치우긴 하나 보네. 학선암. 내가 이 학선암을 가게 된 발길이 이렇게 그쪽으로 한 것도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지. 아무튼 그렇게 신명나게 이 세상 한번
살아보자는 거다. 어차피 인생은 하나의 연극과도 같은 것이니 이왕 연극할 거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인물로 그런 배역을 맡아서 한번 연극을 해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물론 대부분은 주인공을 원하겠지만 주인공도 뭐 나쁘진 않지만 또 주인공보다 또 더 멋진 없어서는 안 될 배역이 있는 것처럼 항상 주인공만 멋진 배역은 아니니까 그 전체 영화 줄거리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그런 배역으로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어떤가. 어쨌든 내가 주연을 원하든 그런 배역을 원하든 그런 원하는 배역으로서의 삶을 이 한 세상 그런 멋진 내가 원하는 배역대로 연극을 하며 살아보면 어떤가 이런 말이야. 이 길은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길인가 궁금하긴 하네. 그 갑자기 몇 주 전에 바이크 내가 앞타이어를 갈았지. 앞타이어 갈면서 거기서 봤던 무게도 무겁지 않으면서 컨트롤하기 좋은 바이크 하나가 딱 눈에 띄던데 막 산에도 막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타이어도 보니까 딱 산타기 괜찮던데 안장 높이도 시트그라고 하지 안장 높이도 아주 뭐 딱 발이 땅에 두 발이 다 착지가 돼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대략 뭐 이것저것 보험료까지 치면 한 350에서 400이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있던 그 바이크를 처분을 해버리고 그거 뭐 처분해봤자 얼마 받지도 못할 건데 연식이 오래돼서 기껏해야 한 200만원 받을 수 있으면 200 받아도 잘 받을 것 같은데 뭐 바이크는 멀쩡한데 연식도 됐고 그게 첫 바이크라 여기저기 전국을 쏟아다녔고 해서 키로수도 많고 잘 받아야 130, 150 받을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는데 뭐 150 정도 받는다고 치고 그럼 한 200 정도만 더 있으면 되는 건데 아무튼 그걸로 부담 없이 막 여기저기 쏘다니고 싶네 산을.
이게 보통 이제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네. 세상에 이제 일단 가장 핵심은 정치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을 떠서 일단 종교적인 부분부터 먼저 극복해내야 돼. 보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이 크게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성경에 입각한 절대적 진리를 찾고자 하는 추구하는 그런 일종의 지식 추구에 가까운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보다는 어떤 거기서 영적 체험 같은 거, 그러니까 일종의 느낌, 영감 같은 걸 받음으로써 똑같은 성경의 말이라도 거기서 가슴이 전하는 뭔가 감동을 느끼는 그런 뭔가를 주는 그 메시지를 중요시하는 또 그룹이 있고, 그래서 이 둘이 공존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연주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연주를 막 현란하게 막 하고 하면 처음에 딱 들으면 와 이래요. 그러다 이게 자꾸 반복되면 그럼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그래. 근데 가끔 보면 연주가 막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닌데 뭔가 가슴을 울리는 뭐 그런 느낌 있는 연주를 들을 때가 있어. 그냥 와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가슴을 흔들지.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서도 문득 생각이 나서 다시 듣게 되는. 그러나 와 하고 자주 막 찾진 않지만, 그러나 아까 처음에 와 한 거는 자주 찾게 되지. 그러면 또 금방 실증이 나서 어느 순간은 외면하게 되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진리로서 접근해서 참진리를 찾고자 하는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해서 거기서 정말 모순이 아닌 참으로만 나아가려는 그게 그러한 유형이 처음에는 와 했다가 아까 말한 그런 감흥이 이제 자꾸 없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자주 찾다가 여기 왜 이렇게 거미줄이 많지? 차도 안 되나? 이게 그 연주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참 잘 경유됐으면 좋을 텐데, 이게 양날의 칼처럼 그게 잘 안 돼요. 이쪽으로 치우치면 이것이 멀어지고, 또 이쪽으로 집중을 하면 저것이 멀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 이게 만약에 적정하게 분배돼서 조화롭게 나타나는 그런 중용적인 뭔가가 있다면, 그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와 훌륭하다, 이런 요소도 있고 저런 요소도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걸로 그냥 모호한 채 된다는 말이지,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도 없지만 가능한다 한들 이게 무의미하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 그러면 어떤 때는 이런 측면을 보여주다가 어떤 때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건 어떨까? 근데 사람이란 게 참 묘한 것이, 처음에 이런 측면을 보여줘서 그게 한번 각인되면 다른 측면을 보여줘도 그 다른 측면으로 다시 전환해서 이 사람은 이런 색깔도 가지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길이 있는데 일단 일로 간다. 산길이 있는데 일로 가볼게. 일단 무슨 자리인지 궁금하니까. 옛날에 왔던 절은 아니겠지. 어찌 옛날에 왔던 절을
내가 절을 하도 옛날에 바이크 타고 쑤시고 다녀서 그 길이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겠지 설마.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두 가지,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고, 서로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진리를 탐구하는 쪽에 좀 더 적성이 맞는 사람은 그쪽으로 합류되는 거고, 오히려 그런 탐구보다는 영감을 얻고 감동에 더 적합하고 그런 것에 더 희열을 느끼는 사람은 그쪽으로 또 합류가 되는 거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각자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가 돼서 서로 또 그 대립을 일으키고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 아무리 거기에 서로를 존중하고 한다 한들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뭐 그렇다. 그래서 나는 둘 다 이해를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영감을 받는 쪽에도 굉장히 나는 전율을 하면서 적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이성적으로 진리를 파고드는데도 매우 집착이 심한 것처럼 그렇게 접근할 때도 있고 그렇다. 이 둘을 결과적으로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같은 방향에다가 큰 그림에서 초점을 맞춰놓고 각자의 에너지를 아마 활용하는 게, 혼합해서 활용하는 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의미가 없다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됐고, 그렇게 나는 운영해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양쪽의 모든 능력을 가진 인재가 내게는 필요하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영감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적 형성 아래 아카데미 형식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동참자들을, 함께하는 동참자들을, 동지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종교가 모든 철학적인 것과 연관이 돼 있고, 특히 정치적인 것과 상당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하나의 종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인 것과 연관이 돼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마치 사업을 하듯이 아주 교묘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된다. 물론 본인은 그렇게 막 세상의 머리로 써서 하늘의 뜻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야. 세상의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대로 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 그래 맞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하게 정치적인 것을 이용했지. 그래서 특히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중에도 이제 가톨릭이라고
해야 되나? 모든 그 예수님, 하나님 찾는 종교를. 어쨌든 포괄적인 의미로 이 가톨릭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심,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핵심적인 중심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많은 뭐야, 학산하면 다시 내려가? 아, 이리로 내려가는 뜻이구나. 여기서 구성산 정사는 앞으로 1km는 더 가야 돼. 학산하면 조금만 가면 되네. 학산이나 갔다 올까 그러면? 일단 절을 갔다가 구성산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기가는 거야. 아무튼 그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제 그런 힘을 싣고 있는 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미국이라는 사회를 보면은 매우 밀접하게 그 정치와 종교가 연관되어 있다 이거지. 그리고 대통령이 그 헌법에 선서할 때도 그 성서책에 손을 얹고 아마 하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선진국이 보여주듯이 종교와 정치는 떼어놓으면 안 된다. 그것이 합쳐질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때문에 나 역시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중요시해서 정치 쪽과 이쪽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을 해서 내가 꿈꾸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원처럼 삼을 것이다. 일단 절에 왔으니까 좀 조용히. 그냥 조그만 절이나. 여기 한 바퀴만 돌고 정상이나 갔다 와야 되겠다. 조용히 좀 시골집 같네. 옛날에 들렸던 절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여기는 산신과 빌테고. 그래도 여기는 가스를 쓰시네. 그때 그 절은 장작을 펴서 불을 때던데. 근데 제일 중요한 그게 없네. 왜 그 눈에 안 띄지? 그게 없어. 종이 없어, 종이. 원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중생을 이루하기 위해서 종을 올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있거든. 그 철판처럼 생긴 거 종은 아니고 그것도 이렇게 때려서 올리고 거기서 다 뜻이 있는데 그게 없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그걸 올리면서 이 주변에 있는 중생들을 절이라고 하긴 그렇구나. 조용한 시골 집 같네. 이런 데서 저렇게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밥 해먹고 내가 갑자기 또 이 묘한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건 묘한 생각이다. 왜 그런 생각이 여기 왔을 때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났으니까 하는 말이야. 꼭 이 절을 빗대서 말하는 건 아니고 여기 왔는데 묘하게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 왜 그러냐면 아마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른 걸 거야. 저기 중생을 달래는 무슨 종이라도 있고 그랬으면 이런 생각이 안 떠올랐을 텐데 절은 절인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시골집 같아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어쨌든 차는 다닐 수 있으니까 뭐 먹을 거 사고 싶으면 쭉 시내까지 차 끌고 갔다가 먹을 거 사오고 그렇게 해서 응? 뭐 사람도 뭐 인적이 드물겠다. 그냥 하는 말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오. 혹시 듣는 사람은 그래 가끔 이제 그렇게 나는 별로 술을 안 좋아하니까 그런데 술을 만약에 좋아하면 가끔씩 술도 먹을 수 있는 거고 고기도 먹고 그렇게 자고 싶을 땐 자고 또 기도하고 싶을 땐 기도하고 뭐 기타 치고 싶으면 기타를 치라고 그리고 가끔씩 뭐 같이 사는 건 좀 그러니까 보기도 안 좋고 소문이 또 이상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 또 혹시 알아 가끔씩 이 스님을 존경하는 또 뭐라고요? 일반인들을 보러 가지. 아무튼 뭐 여성분이 와가지고 가끔씩 또 세상의 즐거움을 또 맛볼지. 뭐 문제될 건 없잖아. 스님도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아니면 문제될 거고 찾아오는 여자도 특별히 남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지. 문제될 건 없으나 불법을 다루는 스님이 여자를 취하는 건 조금 보기에는 안 좋겠지. 어쨌든 그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 그냥 다른 절을 왔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텐데 절에 아무리 조그마한 절도 다 있는 것이 없으니 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여기 거의 안 다녔구만 사람이. 내가 스님이었으면 여기 운동 삼아서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고 글도 많이 쓸 거고 특히 내가 불교 쪽으로 뭔가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세상에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지. 그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훌륭한 스님들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그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글들 많이 썼잖아. 좀 그런 글도 쓰면서 운동 삼아서 여기도 좀 치워놓고 올라가면서 이게 뭐 지금 이렇게 낙엽이 쌓이는 걸 봐서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아니 내가 스님이었다면 그런다는 얘기지. 그러고 보니 여전히 뭐 잘하고 있긴 하지만 더 분발해서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써내려가는 일도 나 스스로도 게을리지 하지 말아야 되겠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니지, 난 대단한 사람이지. 한 사람이라도 내 글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고 한다면 내 글이 결코 헛된 고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겠지. 이왕 그쪽으로 이야기가 빠진 김에 그것도 일종의 종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명상들이 좀 있는데, 인간의 육체와 관련된 명상들이지. 특히 여자와 남자가 육적으로 합일된 상태에서의 어떤 명상법인데, 성적 교합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명상법, 거기에 여러 가지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한 자세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서로 음양의 기운을 어떻게 합일되게 서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그 경지에 오를 수 있는지를 탐구한, 탐닉한 그런 수행법도 있지. 근데 그것도 상당히 이게 일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인들도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육체적 결합을 통해서, 그게 이제 뭐 아무나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 서로가 이게 뭐 기교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서로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교감을 해서 어떤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맛봄으로써 어떤 특정한 경지에 오르는 거거든. 그것이 어떤 특정한 수행처럼 서로가 그런 상태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면, 일반인들도 가끔씩 특별한 수행 없이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듯이. 근데 이게 일반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 아무나 또 이걸 체험하는 건 아니니까. 그게 또 타고난 사람이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일반적인 명상법과는 다르게 또 그게 충분히 힘을 보태줄 수가 있다, 그런 상태가. 그리고 나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계속해서 뭐랄까 생각하고 연구했다면 연구하고 여러 가지 저서들을 참고하면서 늘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내가 아마 산행을 하면서 몇 번 그런 걸 언급하는 적도 있는데, 그 위대한 예술가들이나 그리고 혹은 그 악마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살인마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고, 인간의 본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근원인 것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예술가적인 기질이 발달되어 있고, 이것이 예술적으로나 어떤 혁명적인 정치의
쪽이거나 이런 철학적인 곳으로 이것이 표출되지 못하게 되면 살인마 같은 악마적인 광기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는 그런 살인 행위로 이게 미치광이처럼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다. 거기서 어떤 카타르시스와 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그런 데서 카타르시스와 쾌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런 에너지가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샘솟는 본질적인 사람이래야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일종의 이제 발장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예술적인 표현으로, 때로는 철학적인 표현으로, 때로는 종교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때문에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예술가, 그리고 철학자, 그리고 많은 영적 스승들이 사실은 그것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사람들이다. 그걸 다만 욕정으로 혹은 다른 쪽으로 풀어낸 게 아니라 순수하게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예술 또는 신앙, 철학적으로 풀어냈을 뿐이다. 그리고 내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풀어냈을 때 여기서 묘하기도 인간의 본질적인 걸 뛰어넘는 어떤 정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계속 있으면은 쉽게 말해 이게 몸의 건강에는 어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건강에도 별로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성적 에너지를 분출하지 않아도 그렇게 표출해 남으로써 승화시킨다고 하지, 좋은 말로 예술적으로 승화, 신앙적으로 승화, 철학적으로 승화 시켜낼 때 몸 내부에서 정화가 일어나면서 밖으로 그런 것들을 표출하지 않아도 마치 뭐라고 설명할까. 이거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뭔가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정화된다고 할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아마 남자들은 이 말을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여자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도, 남자들은 가끔씩 이제 젊었을 땐 더 심하고 뭔가 막 발정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대변이 마려운 것처럼 정액을 밖으로 쏟아내야 하는 그런 이제 본능적인 상태에 다다르면 꿈을 통해서, 일종의 몽정이지, 몽정을 통해서 배출하든 어떤 식으로든 배출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 몸 건강에도 안 좋을 거고. 근데 이것들이 정화된다는 얘기. 마치 그것들을 다 태운다는 표현이 맞을까? 다 태워서 어떤 특정한 에너지로, 예술적인 것으로 혹은 실용적인 것으로, 그런 에너지로 정화돼서 다 싹 태워버린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력한 그 남성의 그 상징이라고 했으니 그 에너지가 내부에서 어느 순간 평화를 찾으면서, 이게 남성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여성도 아닌 뭔가 묘한 상태에 된다. 묘한 상태에 이르른다. 설명하기 힘드네. 그래서 가끔씩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욕정을 어떻게 참아냅니까? 그 참아내는 게 아니야. 다 태워버리는 거지. 참아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그런 것으로 또
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검술 훈련을 한다고 할게. 검법을 익히는 사람조차도 그 에너지를 태워서 정화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이건 뭐 실제 본인이 아니어서 뭐 정확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 간디라는 분은 한 번도 여자를 취하지 않았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자기를 워낙에 사랑해서 곁에만 있게 해달라 한 여자가 있었지. 그러니까 결국 당신의 아내를 있게 해달라. 그 간디가 몇 번은 안 된다고 했었지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청을 해서, 그럼 좋다, 조건이 있다, 부부관계는 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리 알아라 해서 이제 부부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한 번도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있었음에도 여자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 그게 그럼 뭐 다른 데다 쏟았냐? 그것도 아니다. 방금 말한 원리에 의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진정한 수도자였던 거지. 계속 삶 전체가 수도의 과정 중에 하나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야. 그게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든 분출해내야 했을 테니까. 왜냐면 그것을 그런 식으로 안에서 태워야 되는데, 태우지 못하면 분출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 남자가 그거를 밖으로 빼내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자를 안 품고 뭐 10년인가를 견디면은 뭐라겠어. 뭐 신기가 생긴다고 뭐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웃을 일이 아니야.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공정을 통해서 뭐든지 언젠가는 배출하고 말 테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10년을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럼 마치 그 속에서 사리가 생기는 것처럼 신통함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수행을 했던 길이, 아까 그 길이 일로 나오나 보다. 근데 길은 이 길로 가기는 좀 그렇고, 아까 그 길이 내 생각이 일로 나오는 것 같아. 거의 다 왔네.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건가가, 또 나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살짝 생각을 안 해야 할 수가 없던데, 그럼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줄어드는 이 성적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젊었을 때처럼, 그러니까 이런 성적 에너지가 건강의 핵심이 되고 인간의 본연의 그런 힘이 된다면, 그런 에너지를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긴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거는 솔직히 누구나 다 사실은 알고 있는 답이기도 한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묘하게 좀 더 젊었을 때하고는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거든. 젊었을 때는 더 움직이고, 더 움직인 만큼 물도 더 자주 마시고,
또 배고픔을 느끼니까 더 많이 먹고, 많이 먹었으니까 더 싸고 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야. 자꾸 안 움직이게 되고, 안 움직이니 덜 먹게 되고, 또 물도 덜 마시게 되고, 이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삶 전체 행동 패턴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지. 사실은 자주 움직이고, 여기서 자주 움직이라는 건 운동 자주 하고, 운동 자주 한 만큼 물 자주 마시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또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 명료하면서도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 이거야. 이게 어려운 일이야 이게. 그리고 또 더군다나 젊을 때보다 더 사실은 더 많이 움직이고 이걸 더 잘 조절해야 되거든. 왜 그러냐, 사실상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육체는 점점 그 기능이 조금 약해지고 있거든. 뼈도 좀 약해지고, 세포도 좀 활동도 좀 느려지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되면 더 사실은 분발해야 되는 거야, 그만큼. 근데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분발을 안 하니 상대적으로 아주 급속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익숙한 장면이 아니구나. 여기 거기 같아. 여기는 왔었던 거. 이 일로 갈까 말까 하다가 그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를 더 가볼까 하다가 말았고, 여기를 더 가볼까 하다 말았던 것 같고, 여기서 왔잖아. 아니 여기를 가볼까 하고 말한 게 아니라 여기 갔었구나. 아마 이쪽에서 올라왔을걸? 그때? 이쪽에서 올라왔지? 이쪽에서 올라왔을 거야. 이쪽에서 올라왔을 거야. 예, 이쪽으로 가면은 그 산이 나오지. 거기 귀신사가 나오지. 맞을 거야, 아마 여기. 어디 보자. 그때 그 저수지가 서남저수지였구나. 지금 여기 현위치, 여기 현위치고 귀신사가 어디 있을 텐데 이쯤에. 귀신사가 안 써있네. 양천, 여기 어디 귀신사가 있을 텐데. 학수, 산호수. 여기 어디 귀신사가 있어야 되는데. 구성산, 이쪽에 있겠구나. 지금 내가 온 게 여기에서 이렇게 온 거네. 이 저수지 길이고, 그렇지, 저수지 길. 이렇게 온 거야.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방국마을이네. 학수는 방금 들렸고, 현위치에서 더 가야 구성산이 나오네. 구성산이 그럼 거긴가 보구나. 이왕 왔으니까 구성산까지 더 가볼까. 아마 거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 구성산까지 더 갔다 오는 걸로 하고. 여기서 서남저수지. 여기 어디가 긴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저수지가 많아요. 여기 당월저수지도 있네. 당월저수지 쪽에 산이 있나? 봉두산이 하나 있네. 봉두산은 길이 없는데. 남산도 길이 없고.
제비산도 있고, 삿갓봉. 길이 있을 텐데 길을 표시 안 했겠지. 봉두산, 삿갓봉, 제비산 이쪽을 먼저 가봐야 되겠네. 남산도 한번 가봐야 되고. 지금 내가 지금 구성산하고 삿갓봉 일대도 가본 것 같고, 지금 구성산하고 그 뭐야 묘 뭐였지? 모악산 어디야 그러면? 하여튼 그 근방 일대를 지금 계속 돌고 있으니까 아마 기신사가 여기 어디일 것 같은데. 일단은 이왕 왔으니까 그냥 구성산까지. 저게 0.12km인데 지난번에도 얼마만 조금만 더 가면 되겠네 했는데 저기 상당히 멀더라고. 그리고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다시 내려가더라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길이더라고. 그때 계단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왕 왔으니까 한 번 더 가죠. 이거 이렇게 좀 치웠으면 좋겠구만. 낙엽이 미끄럽거든. 아무도 안 치워가지고. 치우기 위험한 것만 좀 치우면 되는데.
정선 가서 물 좀 마시고. 아 뭐야. 사실 치우는 게